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들. 이번에 이제 2학기 제조기술 관련해서 목재를 가지고 실습을 할 건데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영상으로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실습에 들어가면은 훨씬 더 결과물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주의사항과 그 다음에 재료와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목재 실습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공구들이 위험한 공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목재부터 소개를 할게요. 목재는 삼나무를 사용할 거예요. 삼나무. 네, 삼나무 집성 판재를 사용할 건데 여러분들이 가공재를 5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때 합판을 배웠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집성재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티클 보드를 배웠고 네 번째 MDF 배웠고 마지막 플로링 해서 5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나무는 삼나무 집성 목입니다. 근데 보통 집성목 또는 집성 판재라고 해요. 판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성 판재인데 이렇게 해서 나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단을 하려면은 이제 정확한 치수를 재야 되니까 50cm 더 하나랑 그 다음에 필기구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연필이나 샤프를 반드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좀 적은 치수를 하거나 아니면 선을 그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30cm 자, 300mm 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치수를 이제 여기다가 표시를 한 다음에 재단을 하려면은 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톱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쪽에만 있는 외날톱이 있고 그 다음에 외날톱하고 비슷한데 여기 위에다가 톱날 등에 이게 뭐가 하나 더 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등대기 톱이라고 해요. 외날톱하고 등대기 톱하고 거의 뭐 사용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는데 날을 잘 보면은 외날톱보다는 등대기 톱에 보면 톱날에 보면은 크기가 좀 작아요. 그래서 좀 세밀하게 좀 세세하게 그 세부적인 톱질이 필요할 때는 등대기 톱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 오늘 절단을 하는 게 한 하나, 두 번, 세 번을 자를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외날톱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등대기 톱을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톱을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톱질을 처음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위치까지 정확하게 자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톱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톱 가이드를 사용할 거예요. 톱 가이드는 보면은 여기 나사를 풀어주면은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도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각도에다가 놓고 우리가 지금 자를 거는 정확하게 여기를 90도로 해서 자를 거기 때문에 여기 화살표 위치에다가 90도가 위치하는 데를 찾으면 돼요. 여기 보면은 0하고 90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 놓고 나사를 쪼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은 자석이 붙어 있어요. 여기 톱은 여기가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석이 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그다음 선생님 하나 빠졌는데 톱질을 하려면은 나무가 한쪽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정을 시키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클램프가 필요해요. 선생님은 항상 기술실에 오면은 창가에 있는 이것을 봤을 거예요. 이게 클램프인데 두 가지 용도예요. 톱질을 할 때 나무를 작업대와 고정을 시킬 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잘린 이제 목재를 가지고 조립을 할 때 본드를 칠하고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나사나 아니면 못을 박아야지만 정확하게 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립을 할 때도 요 클램프가 사용이 됩니다. 요거는 클램프도 모양에 따라서 종류가 많고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도 종류가 많은데 오늘 사용하는 요거는 퀵 클램프예요. 퀵 클램프에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 지금 손잡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긴 손잡이는 조여줄 때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걸 잡아당기면은 빠르게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톱질을 할 때는 이 클램프로 고정을 시키는데 고정을 시킬 때는 요 나무가 바깥으로 나오게끔 하는데 여기 지금 작업대 중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작업대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왼손잡이로 톱질을 할 거면 왼쪽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톱질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용하는 공구들이 많은데 다 무겁거나 그 다음에 금속이 들어간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톱질이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조립을 하는데, 조립을 할 때는 무엇을 사용하냐면 우선 두 가지 방법인데, 본드를 사용하는데, 자 1학기 때 사용했던 본드와는 조금 다른 본드예요. 이거는 타이트 본드에서 특정 회사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1학기 때 사용한 본드에 비해서 마른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빠른 실습을 할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 본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여기 뚜껑이에요. 이 뚜껑이 확 다 제끼는 게 아니라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올려주면은 여기 구멍을 통해서 본드가 나와요. 나와서 근데 이렇게 나오고 다 쓴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내려서 여기 내려서 이 구멍을 막아줘야지만, 본드가 안 그러면 공기 중에 있으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여기 구멍이 막혀버려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항상 뒷사람들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구멍이 이게 닫힐 수 있도록 꼭 내려주세요. 이거 꼭 주의사항. 모든 별로 하나씩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드를 사용한 다음에는 이제 못을 박을 거예요. 못을 박을 때는 망치를 사용을 할 건데, 망치를 사용하는데 이 망치는 뭐라고 하냐면 장구 망치라고 해요. 장구 망치. 그래서 내리칠 때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망치질을 할 때에는 다른 데 보지 않고 집중해서 망치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못을 사용을 할 거예요. 알겠지만 어쨌든 못이 여기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못을 박을 때에는 손가락도 조심을 해야 되고 주의 집중해서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못을 박을 건데, 특히 이 못은 여기 머리가 넓지가 않아요. 이거는 무드 못이라고 해요. 머리가 없는 못이라고 해요. 머리가 있는 못을 사용할 경우도 있고 머리가 없는 못을 사용하는데, 머리가 없는 못을 사용하면은 여기 박았을 때 표면이 되게 깨끗하기 때문에 보통 선생님은 실습을 할 때 이 무드못을 사용을 해요. 무드못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 머리가 되게 넓게 동그랗게 퍼져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이제 재단을 한 다음에 표면이 거칠거나 그러면은 사포를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사포는 여기가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포는 여기 표면의 거치기에 따라서 번호가 여러 가지 번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사포의 번호는 220번입니다. 보통은 220번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사포는 뒤에 면이 어떤 재료에 따라서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뒤에가 종이로 되어 있으면 종이사포라고 하고, 뒤에가 우리 옷처럼 천으로 덧대어져 있으면 천사포라고 해요. 종이사포는 쓰다 보면은 잘 찢어지는데, 천사포는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포질을 해도 이게 잘 찢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포질을 할 때는 항상 모둠에 보면 이렇게 나무 토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무 토막에다가 이렇게 사포를 이렇게 감싸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표면에다가 사포질을 하는데, 사포질을 할 때는 나뭇결 방향으로 반드시 사포질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사포질을 하다 보면은 결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나중에 칠을 했을 때나 그 다음에 마감을 하고 난 뒤에 보면은 나뭇결 무늬가 살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사포질을 할 때는 나무 결 방향으로 사포질을 해주고, 여기 톱이 지나간 자리를 사포질을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 오랫동안 사포질을 하다 보면은 평평한 게 아니라 이 끝이 둥글게 돼버려서 나중에 나무와 나무를 이렇게 조립을 할 때 보면은, 조립을 하다 보면은 요게 요 표본이 들뜨게 돼요. 그래서 들뜨지 않도록 하려면 사포질을 살짝만, 아주 거친 부분만 없앨 정도로만 살짝만 사포질을 해주세요. 너무 오랫동안 사포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포질은 재단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 조립을 끝난 다음에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공구와 재료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